안녕하세요. 지식 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81번부터 10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 빼고요. 81번 지중선과 가공선의 비교입니다. 자, 장점 동일 루트에 다회선 가능하다. 지중선의 장점입니다. 동일 루트에 다회선 가능하다. 기상 여건 영향이 없다. 땅속에 있으니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보수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잘 설치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유도 장애가 낮음. 당연하겠죠. 땅속에 있으니까. 단점은 흙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당점 발견이 어렵고 송전 용량이 작다. 비교적. 그리고 건설비가 높다. 안거식이나 그죠? 하려고 하면 관로식이나 건설비가 높은 거죠. 신규 수용의 탄력성이 낮은 신규 한해서는 더 내고 싶을 때도 좀 어렵다는 거죠. 접지공사의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접지공사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물론 가축도 해당되겠지만 감전사고 예방.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전이 상승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접지공사 한다는 거죠. 지락사고 시 전선이 땅에 닿는 거죠. 지락사고 시 한선지락, 일선지락이 가장 많습니다. 지락사고 시 보호 계전기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접지공사를 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83번 차단기와 CT 연동 시험시 점검 정전 확인 시험 회로에 접지된 부분이 없는지 시험용 배선 접속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84번 UPS와 고장 회로 분리 방식 배선용 차단기에 의한 보호 차단기도 큰 의미에서 속단 퓨즈, 파워 퓨즈, 속단 퓨즈 연보, 퓨즈든 차단기든 반도체 차단기, 이는 일종 스위치류겠죠. 전자식. 반도체 차단기 연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UPS를 보호할 때. 85. 삼상 전동기 보호 종류. 380V 이상 되면 삼상 해야 되잖아요. 단락 보호, 지락 보호, 회전자, 구속 보호. 요거는 미케니컬적인 거죠. 결상, 그다음 역상. 역상 두 선이 꼬이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역상보. 단권 변압기, 1대1 변압기죠. 장점은 동량, 동량이 뭡니까? 구리 동자입니다. 담겨 있는 횟수가 감소되는 거죠. 경제적에 따라서 동선, 카파로스가 줄어드는 거고요. 효율이 증가되고 전압 강화 및 전압 변동률이 감소된다. 장점이고요. 단점은 누설 리액턴스가 낮아 단락 전류가 증가된다. 1차 측 이상 전압이 2차 측에도 데미지를 입힌다. 용도는 승합 강압, 다 쓸 수 있고요. 기동 보상기로 뭐다 스타트 할 때 있잖아요. 암페어 많이 먹으니까 기동 보상기용으로 가능하다. 87번 접지 개소. 일반 기기나 저기 외함. 접지는 많이 해줄수록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요? 피레기는 당연하게 접지해야 되고요. 피레도는 깔아서 내려야 되죠. 피레침, 이거 따로 써도 되고 합쳐 써도 되고요. 피레기, 피레침, 옥외철구, 경계책 등이 대표적으로 접지 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IC 규정의 접지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88번 감리원. 감리 문제가 상당히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한데 포기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외울 것도 너무 많고요.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한테 하는 거죠. 운전 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점검 항목 점검표, 운전 지침, 시험 성적서, 실가동 다이어그램. 참고로 저는 감리 쪽에 한 30개 외웠던 것 같은데 시험 칠 때 한 개도 안 났어요. 억울하더라고요. 89. 플리커 현상. 수용가측 리액터분 보성법은 직렬 콘덴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상관선 보상 변압기 방식. 90번 또 감리네요. 안전결과 보고서. 안전관리 조직표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리고 안전교육 실적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교육했는지. 보통 이제 사진하고 사인 받는 게 가장 오리지널인데 산재 요양 신청서 4번, 재해 발생 현황 이런 5가지 말도 어렵기 때문에 외우기 힘들어요.
91번 Y 델타 또는 델타 Y 결선. 장점은 한쪽 Y결선에 Y결선이 있다는 건 중선점 접촉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접지 가능. Y결선의 상전압, VP는 성간자력 VL의 루트 3분의 1 전력 용이하다. Y결선의 상전압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전력이 용이하다. 단점은 일상 고장 시 전원 공급이 안 된다. 고장난다. 중성점 접지가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유도장애증 면에서는. 장점이 더 많죠. 92. 또 감리입니다. 공사 시작 전 검토 5가지인데 뭐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하나 못 쓰면 그만 감점되는 겁니다. 실제 가능한지, 설계 도면, 산출 내역서, 설계 도서에 누락이 있는지, 물량 내역서가 있는지 봐야 된다. 93번 전동기 소음 진동.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범 답안이라고 했으니 요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회전자 정적, 동적 불평형, 베어링의 불량, 상대기기와 연결 불량, 회전자 편심, 에어갭의 회전시 변동, 소음 원인은 기계적, 전자적, 펜 회전자의 에어덕트 이렇게 나왔는데 기계적 소음으로는 진동, 브러쉬, 베어링, 전자적 소음은 철심의 주기적 자력, 전자력, 그리고 펜이나 회전자 에어덕트. 조금 기계 쪽에서 보는 관점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기사 시험이니까요. 94번 감리가 또 나왔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왜 하는지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설계 변경에 한 도면 따라야 되고요. 거기다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물량이 틀려지면 그 물량 어떤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상세한 디테일한 수량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95번 보호계전기가 얘도 기계니까 장치잖아요. 디바이스니까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동작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자 돌입 전류, 변류기의 포화, 계전기의 강도 저하. 96번 공사 현장 비치 서류, 하도급 현황,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오타네요. 작업 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적 보고서, 기타 많은 서류가 있지만 이 5가지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97번 간선 설계 시 고려사항. 간선은 이제 메인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줄기관자니까. 전기 방식이나 배선 방식, 부하의 사용 상태나 수용률 공식 외웠잖아요. 장내 증설 유무, 간선 경로에 대한 위치 넓이, 그 점검구를 고려해야 된다. 98번 가공선로, 지중이 아니로 전봇대로 날아다니는 거죠. 하늘로 매다는 겁니다. 가공선로의 이상전압 방지, 피력이 설치해야 되고요. 가공지선 설치, 우리 전봇대 보시면 선 세 가닥 위에 가장 높은 얇은 선이 그 가공지선이죠. 매설지선 설치. 99번 전력 퓨즈 역할. 잘 아시지만 답을 막상 쓰라고 하면 잘 못 씁니다.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는 것도 기능입니다. 얘가 끊는 것만 기능이 아니라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 일정치 이상의 과전류를 차단한다. 그 암페어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전로기기 보호, 단락 전류를 차단한다. 이게 시간하고 전류의 두 가지의 함수입니다. 함수. 꼭 전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 조명 방식 배경 쪽에서 보는 겁니다. 직접 조명 방식이 있고요. 반직접 조명 방식이 있고 전반 확산 조명. 확산인데 전반 확산 조명. 그다음에 간접인데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1번은 직접, 반직접. 4번, 5번은 반간접, 간접. 그죠? 직반, 전반, 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이제 단답형 100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